네, 올해 들어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평양을 오가며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고유 민속 놀이인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북한이 궁금해서는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남북의 씨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분을 통일전망대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죠. 자, 정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씨름판의 황태자, 천하장사 출신의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자, 그리고요. 자, 이분으로 소개하자면요. 북한 씨름대회에서 전국 2등을 하신 황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두 분을 이렇게 모시니까 일단은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체격 차이가 이렇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옆에 같이 있는데, 내가 너무 커 보이는 느낌이 좀 부끄럽습니다. 아니, 교수님과 학생이 나온 것 같은데 두 분이 뭐 인사 좀 나누세요. 이게 남과 북을 또 안녕하세요. 대표하는 네, 씨름 선수인데.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태현 교수님은 이젠 씨름판의 전설이세요. 뭐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천하장사를 무려 3회를 하셨고요. 그렇죠. 백두장사를 20번, 그리고 통산 40회를 우승한 거예요. 그야말로 뭐 이만기씨, 강호동실에 있는 씨름판의 스타 중에 스타셨는데요. 선수 생활을 몇 년 동안 이제 하신 거죠? 프로 선수 생활을 한 16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16년을 하시고 이제 후학 양성의 길로 접어드신 건가요? 네네, 지금 용인대학교에서 강단에서 후학들 양성하고 씨름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양강도 출신 씨름 선수 황석 씨. 외모만 봐서는 사실 전혀 뭐 씨름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북한 전국 씨름 대회에서 2등을 한 선수라고 합니다. 한번 본인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13년에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온 황석입니다. 네. 네, 북한에서는 13살부터 이제 씨름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20살 때 이제 정일봉상 이제 체육대회에서 거기서 이제 금메달 했었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남북의 씨름 두 분을 모셨는데요. 굉장히 최근에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26일 날 모리셔스 당일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좀 긴장됨과 설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울컹거리면서 눈물이 진짜 핑 나더라고요. 묘한 이 감정이 돌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씨름 축제를 통해 통일을 이룹시다. 그리고 등재가 된 후에 많은 외국인들한테도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다고 축하한다고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듣는 사람도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그렇죠. 우리 황석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씨름했었던 이제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문화재에 등재가 됐다는데 너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차라리 이게 진짜 통일이 됐을 때 같이 서로 같은 선수들이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기쁨을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유네스코 24개 회원국에서 만장일치로 남북 씨름을 등재했죠. 약 1600년 전부터 행했던 우리의 놀이가 스포츠로 되고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우리 세계 공동으로 지키자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씨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황석 씨는 북한에서 이제 씨름 선수로 활동을 하셨는데 남한의 씨름 경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TV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씨름을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한국 씨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TV로 많이 봤었어요. 봤는데 이제
한국 씨름이랑 이제 북한 씨름 너무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요? 네, 일단은 이제 삿바 잡는 거부터가 이제 그래요? 다르고. 삿바는 뭐 똑같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삿바를 길게 잡아요. 길게 잡아서 이제 매듭에 이제 손을 올리는 식으로 네,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한국 씨름을 보니까 이제 삿바를 본인이 잡을 수 있는 만큼 다 잡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씨름을 그렇게 하면 거의 힘 대결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하는 순간 또 이태현 교수님 표정이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의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씨름은 정확하게 씨름 복장을 보면은 하얀색 이제 이름 명찰 부분가 있거든요. 네.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했고요. 그게 이제 1분의 경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줘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하지 않거나 수비 자세에 너무 취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경기 규칙을 잡고 그렇지 않고 좀 더 활발하게 공격을 하거나 좀 더 우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삿발을 더 잡을 수 있는 그 다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게 일단 남한 씨름 화면입니다. 자, 모래판에서 벌어지는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씨름하면 모래. 제가 씨름을 한 결과 모래가 더 유해하다. 신체에도 건강하다. 부상도 예방되고 씨름은 역시 모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 씨름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북한은 이제 저 매트리스 이제라고 해가지고 네, 저 깔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훈련할 때는 이제 모래 위에서 하는데 저게 이제 아무래도 모래 저희는 이제 그 이제 틀이라든가 이제 그런 장비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서 모래를 이제 가운데 이제 모아놓으면 자꾸 옆으로 퍼져요. 그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모래가 이제 흩어지지 않게 저렇게 덮어놓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씨름 복장이 다릅니다. 남한은 상의를 입지 않고 있고 북한은 상의를 입고 경기를 하는데요. 씨름 경기복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 단일화되게 저렇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검은 줄이 이제 앞을 이제 한 줄씩 가리고 네, 팔 쪽으로 이제 한 줄씩 가고 네, 저렇게 갖춰 입고 이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남한은 상의를 입지는 않잖아요? 씨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유래가 남성들의 건강 그리고 자신감 그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원시적인 몸에 옷을 거치지 않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계속 발전시킨 거죠 저희들은. 네. 자, 일단은 남한 쪽 그 씨름 경기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가 시작이 되죠. 자, 저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 삿발을 잡고 상대편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제 저 상태부터 무릎을 꿇고 어깨를 같이 숙인 다음에 왼무릎 세워 일어서 동작이 나옵니다. 네. 자, 그 상태까지는 서로가 이제 힘을 쓰지 않고요. 시작과 동시에 끝에부터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힘과 기술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북한 씨름은 어떨까요? 북한은 이제 저희는 서서 이제 배를 상대방과 이제 서로 배를 맞대고 이제 그리고 삿발을 잡게 돼 있어요. 이 삿바라는 이름은 또 같은가요? 이 삿바란 도구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리와 허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남북한이 똑같다는 거죠. 잡는 법은 어떤가요, 교수님? 우리는 남한 씨름은 좀 더 이제 힘의 전달이 바로 삿발에서부터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삿발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맵니다. 북한 씨름은 약간 삿발가 좀 헐렁하게 매요. 그래서 좀 더 기술 걸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씨름 용어는 어떨까요? 북한 중계 방송 한번 들어볼까요? 장은규 선수가 앞무릎킥을 대담하게 했는데 결속하지 못하고 삿바 났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앞무릎치기 해서 그다음에 뒷무릎치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 이 기술의 중계하는 모습을 잠깐 들어보니까 다리 기술도 손기술도 보면은 앞무릎치기 이런 거 있죠. 용어들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좀 틀린 거 있더라고요. 그 외에 좀 다르게 쓰는 용어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혹시 그 왼 궁둥 배직이라고. 아, 이제 배지기가 우리는 왼 배지기, 엉덩 배지기인데 우리는 그 기술의 구분을 뒀어요. 왼 배지기와 엉덩 배지기 두 가지를. 그런데 그 형태의 유형을 다 왼 궁둥 배지기. 궁둥 배지기. 예, 엉덩이와 궁둥이 차이를 아시죠? 네네. 엉덩이는 윗부분, 궁둥이는 아랫부분.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명칭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호미거리, 뭐 발등거리, 발떡거리, 뭐 네, 이렇게 쓰이는데 한국은 발등거리가 아니고 우리는 낚시거리, 발목거리, 저희는 이제 호미거리, 뭐 호미거리 같아요. 호미거리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경사회부터 옛부터 기술이 들어온 거는 비슷하면서도 지역별로 이렇게 명칭이 살짝 변화된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보통 씨름하면 이 이태영 교수님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체격도 체격이. 좋고.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북한 씨름 선수도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좀 약간 왜소한 것 같아요. 지금 황석 씨도 보면은 뭐 저랑 한 판 해도 제가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은. 아니 근데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전국 2등 하셨다는 게. 혹시 체급이 어떻게 되세요? 황석 네, 씨? 저는 60kg급에서 이제 네, 경기를 했었고요. 네. 체급이 어떻게 되나요? 북한 씨름은? 체급은 이제 뭐 북한은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양성을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40kg부터 뭐 40kg부터 40, 45, 이제 50 단위로 이제 키로급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제한급이. 네, 무제한급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저는 이 교수님 네, 같은 교수님처럼 체격이- 이렇게 네, 좋으신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모리셔스 갔을 때 북한 유네스코 담당자를 만났어요. 네. 근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저 선생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길래 이거 물어보시죠 하니까 주위를 보면서 몇 킬로 나가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140kg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140kg 나갑니다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니 아까 황석 씨도 오시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아까 이 교수님 오시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작아지시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씨름이 우리나라 씨름은 이제 체급이 좀 이제 초등학교 어린 시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우리는 40kg부터 시작되는데 네. 아마추어와 민속 체급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일반은 75kg부터 시작되는데 민속 경기는 저희들은 80, 90, 150, 140 이하로 무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과거에 저희들은 씨름이 장사급 같은 경우는 백두급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했다 보니까 너무 큰 사람들이 저도 작은 몸에 들어갈 수 있도록 200kg가 넘는 선수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 이제 하향이나 그리고 이제 씨름은 원래 하면은 건강한 게 그렇죠. 주인데 너무 큰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이 체중 불리기가 너무 커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0kg 이하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게 남한에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네. 명절 때만 되면 이게 사람들 이렇게 뭐 앞에 뭐 차례 지내거나 이러고 나서 네. 이제 점심때쯤에서 이 씨름을 보면서 서로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때 씨름 인기 정말 대단했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단할 때까지만 해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시합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경기장에 관중이 꽉 들어와가지고 줄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서 있었어요. 왜 못 들어가 하냐. 그때는 입장권을 받을 때거든요.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들어온다 난리가 나가지고 밖에 스크린 보드를 만들어 놓고 밖에서 응원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국제 스포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 선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뭐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요. 북한에서는 어때요, 씨름의 인기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가르치던 감독님들 세대에는 이제 북한도 씨름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때는 이제 북한 나름의 이제 혜택도 많았어요. 이제 1등 뭐 전국 1등 하면 뭐 입당이나 뭐 집 같은 것도 해결해 줬고요. 입당까지 됐어요. 오. 그때 그만큼 이제
북한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씨름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전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방송도 제대로 시청을 못 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씨름이 멀어진 거죠. 지금 명절 때는 계속 하긴 하죠. 북한도 이제 추석 때 아니면 단오 때 이제 아마추어 대회라고 전국 그 이제 근로자들 대회인데 대항소상 이제 선수권 대회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네, 사람들이 꼬박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북의 씨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아쉬워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북한의 씨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대황소상 씨름 대회 우승자는요, 대황소와 금 소방울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